중동 국가 바레인이 금융과 IT 등 다양한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판 광군제를 기록한 11번가가 최초로 하루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달성했습니다. 특정 시간과 특정 제품에 대한 타임 마케팅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자동차 보험료가 3%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올 들어 계속 손해율이 오르면서 손보사들이 너도 나도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 노조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1조 원 감축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청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중동 국가 바레인이 포스트 오일에 대비하며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며 경제적 발전을 이뤘던 시대를 뒤로하고 금융과 IT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에서 외국 기업과 자본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기업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경제 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동의 홍콩이라 불리는 바레인. 오늘 바레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바레인 사절단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기업과 바레인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My ambition is to further consolidate our relationship in trade and go the next step forward and utilize Bahrain and look at the potential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in Bahrain to have a base and to go and joint venture with Bahraini companies to look at the MENA region. 바레인은 이슬람 국가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서구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방경제 체제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며 건설과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오늘날 GCC 경제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인 바레인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바레인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레인 정부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분주합니다. 실제 경제비전 2030을 마련해 한국 등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기업들은 바레인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레인은 GCC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0% 외국인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IT, 금융, 그리고 의료보건 분야에서 우리가 진출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두드리며 돌파구 찾기에 분주한 국내 기업에게 바레인이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관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한국판 11월 쇼핑 특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판 관군제를 기획한 11번가가 일매출 1,000억 원 선을 최초로 넘어서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정 시간과 특정 제품에 대해 파격적으로 진행한 타임 마케팅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38초 만에 중고차 할인 쿠폰이 모두 소진되고 1초당 17개의 이어폰이 팔려나갑니다. 하루 매출 1,020억 원, 1분에 7천만 원 이상이 거래된 셈입니다. 한국판 광군제로 11절을 기획한 11번가가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1,000억 원 선을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타임 마케팅이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특정 시간에만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는 타임딜 또는 24시간 내내 매 시간대별로 진행하는 반값 딜을 말합니다. 그간 낮은 할인폭이 국내 쇼핑 축제가 부진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를 타임 마케팅이 일부 해소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매자는 한정된 시간과 수량 안에서만큼은 부담 없이 큰 폭의 특가를 설정하고 구매자는 이를 공략하며 11월 쇼핑만의 재미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가구 제조업체인 에이픽스는 타임딜을 활용해 8시간 만에 한 달치 물량을 팔아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형 브랜드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소 판매자들의 성과도 상당했다고 11번가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도 타임 마케팅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도 광군제를 맞아 농심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LG 생활건강 제품은 작년 대비 최대 417% 매출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신기록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자동차 보험료가 3%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보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설 태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보험료를 3%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삼성화재 등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계속 오르다 지난 10월 들어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90%를 넘어섰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은 77에서 80%입니다. 보험사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료를 변동하려면 보험개발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정비 수가만 가지고 봤을 때도 한 3%의 인상 요인이 있어요. 정비 수가는 보험사의 이유가 아니라 외부의 변수인데 그 변수마저 인정을 안 해주긴 어려우니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에 이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나머지 손보사들도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인상 검증을 맡길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한 달여 걸리는 보험개발원 검증이 끝난 후 인상 시기 등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3분기 자동차 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익의 핵심인 손해율이 올 들어 9월까지 83.7%까지 오른 탓입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2,10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올 여름 폭염 등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1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 카드 수수료 감축 방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카드 업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계속된 수수료 인하 탓에 카드사 중에는 순이익이 반토막 나거나 적자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 감축 논의가 시작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카드 노동자들이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카드산업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카드산업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금융권노조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뒤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인원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카드사 내부에서 진행되면서 카드 노동자들의 상황이 급박해진 겁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뒤 인건비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인데 내년 감축 규모만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노조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 해법은 고민하지 않고 또다시 카드 수수료를 희생양 삼아 가짜 구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9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그 부담을 카사가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또다시 카드사한테 수수료 인하 부담을 정관한 방식으로 해결해. 정부의 강압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 노동자들은 생존 위기에 몰렸지만 소상공인들의 혜택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로 도울 필요 없는 재벌 가맹점까지 이득을 본다며 대안으로 차등 수수료제 도입 등의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차등 수수료제는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자본력과 막대한 영업권을 갖춘 대형 가맹점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카드 수수료율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도 보조를 마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QR 결제 표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이 모든 결제 시스템에 호환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쓰는 것은 결제가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용성. 어떤 결제 수단을 쓰건 호환이 다 되는 QR코드여야 소비자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소비자가 사용 중인 모든 카드, 은행, 페이사와 호환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QR코드 결제 표준은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유로페이 등 글로벌사들의 QR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소상공인 가맹점 10만 곳을 돌파한 카카오페이와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중기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연내 도입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표준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로페이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은 당국이 발표한 QR 표준을 도입할 건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QR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QR 표준은 권고사항일 뿐 이 표준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을 테니 표준을 따를 거면 따르고 아니면 말라는 식입니다. 일본이 경제산업성 주도로 협의회를 만들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QR코드 표준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는 2025년쯤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 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실버타운으로 양극화돼 있습니다.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중간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1년을 맞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공적주택 85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주거복지 전문가 130명가량이 모여 주거복지 포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주거복지에 대한 이행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향후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이 주거 취약계층한테 좋은 주거복지를 제안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볼 생각인 겁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정소희 LH 수석연구원은 고령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주거 모델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유형은 공공에서 공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버타운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도 생애주기를 세분화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육 단계도 초중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를 둔 세대 등으로 나눠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대기업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과 전용주택을 짓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대기업 노동자와 임금 차이는 208만 원에 달하는 상황. 낮은 임금에 치솟는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행복주택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전용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또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노동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보유한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금융과 마케팅 등 인센티브를 줘 주거 대책을 뒷받침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공간 제공에 좀 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금융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부처가 힘을 잡고 아울러 국토부와 중기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키우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과 컴퍼니비, 커넥티드 컴퍼니가 지난 10일 서울 양재에서 2018 어반테크랩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국내 어반테크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반테크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기반의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육성을 위해 지자체 기관과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연계해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반테크랩은 한국에서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민간 엑셀러레이터인 컴퍼니비와 리빙랩과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갖춘 커넥티드 컴퍼니가 서울 디지털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어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제약바이오제 급락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 충격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슈까지 떠오른 탓으로 보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65포인트 내린 2080.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20.17포인트 내린 2065.92로 출발한 이후 장중 한때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 주문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락 여파로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11.98% 내린 20만 2천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42% 내린 28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시가총액 순위가 13위로 곤두박질 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셀트리온의 어닝 쇼크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의 고밸류 부담과 함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재활 플랫폼 기업 네오팩트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보험 제약사 등과 협업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네오팩트는 2010년 설립된 디지털 재활 의료기기 생산업체로 기존 재활 치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더 많은 환자가 집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의사나 치료사 없이도 재활기구를 통해 게임화한 치료 콘텐츠로 훈련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오팩트의 주요 제품은 문재인 글러브로 알려진 나팔 스마트 글러브로 손과 손목 운동 기능 개선 기구입니다. 이 제품은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제품 전시회인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오팩트는 최근 미국 B2C 시장에 진입하며 매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 네오팩트 홈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수는 700명이 넘습니다. 네오팩트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만원에서 12,500원이며 오늘 19일에서 20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색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내놓기로 유명한 이랜드월드의 스파 브랜드 스파오가 이번엔 해리포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 같은 모양의 목도리와 털모자부터 해리포터는 물론 도비와 볼드모트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주말 아침잠을 포기하고 새벽부터 매장 앞에 진을 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명동점에서만 그리핀도르 기숙사 상품을 100명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시 반부터 지금 5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해리포터 시리즈 판다 그래갖고 그거 사러 왔는데. 원래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그냥 옛날부터 많이 봤었어요.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오늘 16일부터 나흘간 감사제를 진행합니다. 전국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유니클로의 겨울 대표 상품들이 특별가에 판매됩니다. 카카오는 오늘 모바일 지도의 카카오 맵에 대중교통 승하차 알림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용자 위치와 실시간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탑승지 부근 승차 알림과 하차 지점 접근 알림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KB국민은행이 실시간 해외 송금 서비스인 KB원나시와 해외 송금 제휴은행을 19개국 150개 은행으로 확대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국가와 무관하게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정식 출시 예정인 건조 용량 16kg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론 건조기에 대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제품을 사는 고객에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도 증정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3도로 오늘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도 높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회복해 출퇴근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쪽 지방은 국내에서 잔류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은 없습니다. 중부 전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도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부산 1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